챗GPT에서 달리로 그리는 건데 러셀을 끌어안고 올라가고 있는 메타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과 나스닥이 약간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제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 무너지는 거를 그려달라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건물 무너지는 거 조금 그려서 넣었더라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결국 뭐 메타가 너무 환상적인 결과를 나타내면서 너무 모든 걸 해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냥 전체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제 뭐 이 첫 번째 이제 월화는 뭐 그냥 좀 잠잠했고요. 여기 물론 금이 급등을 했었어요. 금이 한번 급등을 했다가 다시 조금 조정받고 옆으로 가다가 쭉 가는 모양이었고, 근데 금 뉴스를 특별히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였죠. 월요일부터는 러프하게는. 그랬다가 이제 수요일 날 국채 분기 발행 계획 나오면서 금리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였다가 이제 실제 계획이 이제 디테일하게 수요일 날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장기물 같은 경우는 크게 늘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되면서 금리가 더 확 내려가 버렸어요. 양도 줄어드는 것이었고 예상보다는. 근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ECI 같은 거, 비용 지수 같은 게 낮게 발표되면서 일단은 금리가 하락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원래 금리 내려가면 원래 나스닥이나 러셀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날 커뮤니티은행, 뉴욕 커뮤니티은행 실적 발표되면서 이제 폭락을 맞았죠. 지역은행 지수 폭락하면서 러셀 2000은 급락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고, 그런 주식들 빠져있는 다우만 조금 여기 시작하면서 강세 보이는 모습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까 달러는 약간 약세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FOMC였죠. 이날도 둘 다 수요일이에요. 이건 수요일 오픈이었고, 그래놓고 이제 저녁 때죠. 이제 걔네 시간 저녁 때, 우리 시간 4시 반 때 이제 그 FOMC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금리 인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부인, 이제 뭐 기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고용 지표도 좋고 뭐 나머지 다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뒤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 결정은 결국은 고용 지표나 2% 인플레이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 도달하는 게 확실할 때 하겠다라는 식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움직였는데, 움직임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확 내려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도 또 마찬가지로 결과 발표되고 스테이트먼트 나온 다음에 결국 인터뷰하면서 다시 방향을 다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금리도 이렇게 요 사이 조금 크게 움직인 건 아니지만 위아래로는 이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VU자로 움직이죠. 그러면서 딱 골드 같은 경우도 딱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달러, 골드, 지금 금리, 주식, 이것들이 얼마나 되게 이렇게 민감하게 다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는지를 딱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매파적이라고 썼는데, 매파랑 매파 아닌 거랑 막 섞여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3월에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고 한 게 그냥 이제 그 매파적 발언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제일 중요했던 노동 시장 지표들이 너무 이제 진짜 너무 좋게 나왔죠, 예상보다. 근데 이제 그걸 또 디테일을 까서 들어가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들도 다 하시는데, 솔직히 일단은 빅피겨를 가지고 시장은 움직이잖아요. 그 안에 거를 보면서 시장 움직임이 얘네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빅피겨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리 급등하니까 이제 이때는 이때랑 이제 수요일 날 시작할 때랑은 좀 반대죠. 이게 정상적이죠. 지금 금요일이 금리 급등하면서 러셀이 빠지고, 그러면서 나스닥은 급등을 해버리는데, 왜냐하면 메타의 실적 발표. 그래서 결국은 금리보다 이때도 1번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결국 지역은행 실적, 상업용 부동산 부실, 도이치 가먼 뉴스,
미국 부동산 때문에 일본도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러셀 지수가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내려갔음에도 못 올라갔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금리보다는 개별 기업 뉴스에 더 민감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아마존 양호한 실적 발표되고 자사주 매입 발표하고 이러면서 나스닥 급등하니까 결국은 금리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금리보다 개별 기업의 실적이 더 중요한 시기로 돌아간 것 같다.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이제 S&P 플러스, 나스닥도 플러스, 다우도 플러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제 조금씩 상승하고 뭐 이런 부분들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은행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섞여서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그 특히 또 테슬라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얘네들보다 좀 못한 주간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환하고 금리 시장을 같이 연결해서 보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그 완전 급락한 것처럼 보여서 여기 보시면 23%가 마이너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비어저스먼트라 그래서 이제 선물이니까 선물에 베이시스 어저스먼트 하는 걸 누르면은 마이너스 4.12% 하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차트 그려서 보실 때 선물 차트들은 꼭 베이시스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23%가 빠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첫 번째 걸로 올리시고 베이시스 어저스먼트라는 거 누르면 차트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트레이딩 뷰에서 보니까 베이시스 어저스먼트가 제일 위에 있는 이거 맨 위에 거 하나만 베이시스 어저스먼트가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지수 연결되는 가격 연결되는 차트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선물들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들이 적용이 잘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만기, 월물, 변경 시에는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을 선물들에 있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금리나 환율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런 GBP USD, CNH USD, KRW USD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계속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반해서 이런 유로 선물하고 그 다음에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연결 선물은 아니다. 여기서는 지금 유로만 연결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빼기로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고려를 조금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일단 ECI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고 PMI 또 별로 안 좋게 발표되고 그러면서 금리가 하락세가 시현이 됐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나머지 통화들이 다 강세로 올라갔죠. 그랬는데 이제 FOMC 발표되면서 이후에는 쫙 다시 내려갔죠. 예. 여기서도 보면은 FOMC 발표되고 나서 쭉 내려가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이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로 움직였는데 지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좀 이제 이 빨간색 칠한 거 약간 오른쪽이 FOMC 시간인데 위아래로 흔들리긴 했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은 전체 추세를 흔들지는 않았네 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전체 추세를 흔든 거는 FOMC가 아니라 여기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죠. 실제로 임팩트가 있으려면 이렇게 일자로 움직이는 게 실제로 임팩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결국 비농업 고용 예상보다 너무 높은 35만 3천 나온 거 너무 컸고 그 다음에 12월 것도 수정한 것도 되게 높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좋게 발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너무 좋게 발표된 거에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거 인플레이션 우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반영이 되면서 이거 두 가지가 다 고용이 너무 좋게 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폭등을 해버린 거죠.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밑달러 강세되니까 나머지 통화들은 다 약세됐고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결국 고용이라는 것이 맞다라는 게 지난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천연가스 그 다음에 오일 원유 그 다음에 구리 보시면 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금 더 약하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갖다 임금 상승이랑 자산가치 상승들이 둘이 이제 믹스하는 거여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이제 커머디티 가격들이 상승해 버리면 어떡하지? 임금 상승도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더 골디락스라고 하려면 유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임금 상승이 좀 잦아지고 자산가치 상승들 상업용 부동산들 같은 경우가 특별하게 문제까지는 안 되면서 관리가 되면서 간다고 치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적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되는 것이 지금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이런 임금 상승 계속되고 자산 가치 계속 상승돼서 소비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런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거기에 커머디티 가격까지 같이 상승을 해버리면 CPI나 이런 것들, 코어는 아니겠지만 CPI들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야기시키면서 리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가장 큰 블랙스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를 다 넣어놨다가 그게 반대로 나오는 게 가장 큰 블랙스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 주엔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만 너무 쏠리는 경향이 있다. 미국 말고 도대체 어디로 뭐 돈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 지난주 거 그냥 개별 종목들 잠깐 보시면은 똑같이 나스닥 100 종목인데도 구글, 애플 마이너스 4% 5%면 크죠.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이번에는 약간 상승. 그래서 지금 애플이랑 구글이, 중국 이제 애플은 매출 부진 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AI가 좀 비실비실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비전 프로 쓰고 다니는 것들 막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가 반영되지는 아직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존하고 메타 두 개가 완전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 하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본 뉴스에서 본 거에서 눈에 띄는 건 오히려 이거예요. 23년도 12,000명 해고했는데 퇴직금이랑 기타 비용으로 21억 불이 나갔대요. 그리고 24년도에 1,000명 정리 해고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구글이나 이런 이제 그 AI, 그 챗GPT 관련 LLM 관련돼 가지고 뭔가의 그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조금 해고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이제 구글, 애플, 메타 이런 데 다녔던 사람이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하면은 뭐 예를 들면 해고하면서 약간의 퇴직금도 줄 거고, 그 다음에 ERP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얼리 리타이먼트라 그래서 돈을 더 줘요. 예, 그런 것들을 받아서 나오니까 실제로 해고가 됐지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비는 계속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제 소비랑 그 다음에 실업률이랑 이런 것들을 다 좋게 만드는, 해고가 됨에도 불구하고 몇 명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소비를 계속 해주니까 계속 돈이 돌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더블잡 뛰는 것들도 파타임으로 더블잡 뛰는 것도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이런 사람들이 해고된 거랑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렇게 나오면 IT 하는 사람들 요즘은 창업 많이 하니까 창업하고 나면은 파타임으로 또 더블잡들 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파타이머가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하고 이러면서 또 양쪽에서 돈을 받으니까 월급도 웬만큼 되니까 소비도 계속 유지되고, 뭐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뇌피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발행 계획이 이제 향후에는 축소가 된다라는 것랑 그 다음에 ECI 하락하는 것 때문에 움직였고, 여기 앞부분에서 엠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 같은 경우에 1.0 예상했는데 0.9 나왔죠. 예. 그 다음에 매팍으로 발언을 했고, 그랬는데 고용이 호조되고 빅테크 양호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리고 임금 상승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리인플레이션. 근데 비농업 고용이 폭증했지만 파타이머 같은 이제 사람들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거 고용 지표 나빠지기 직전이야, 이제 침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겹쳐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지금 말씀 조금 아까 드린 것처럼 알파벳 해고에서 보는 것처럼 화이트 칼라 퇴직 계속 많아지고 있고, 멀티잡들 많아지고 있고, 이래서 소비 지속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위축 자체가 약간씩 지연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 하나 빼고는 실적 다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PMI 중국이 디플레이션 완화될까? 왜냐면 중국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니까, 지금 중국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MOM으로 보시면은 지금 0.5 포캐스트인데 지난번에 0.1이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YOY로 마이너스거든요. 여기서 0.5면 그래도 나쁘진 않으니까 이 0.5가 어떻게 발표가 될까? 이제 디플레이 이거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완화되는 거로 나올까? 이게 조금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유 부분이 계속 이제 좀 제 눈에 거슬리는 게, 자꾸 뉴스들이 나와서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막 감산한다 그러고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원유가 계속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원유 재고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MOM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래는 원유 재고가 줄어들면 다시 사서 메꾸겠지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원유를 계속 생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재고를 많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빼가지고 수출 좀 덜 하면 되니까. 지금도 자기네가 원유 수출국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이 계속 뭐 친환경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바이든이 석유 캐는 거에 대해서 뭐 쉐일이랑 이런 거 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가를 안 올라가게 하려는 의지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맥도날드, 일라이 릴리, 뭐 월트 디즈니, 우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조금 나오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빅테크는 다 나왔으니까 이제 큰 이슈까지는 없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마지막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PMI, 중국들 인플레이션 지표들, 그리고 여기 S&P 글로벌 PMI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0년 운물 옥션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는 실제로는 경제 지표는 큰 건 없는 것 같습니다.